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선생님. 네, 바선생입니다. 아이고, 바선생은 아니고 선생이죠. 그죠? 예, 선생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오늘 주제는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네. 아,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누군가는 자꾸 층간소음이 난다고 뭐라 해요. 이러고 누구는 층간소음 나는 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랫집에서 윗집에서만 난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저도 이 얘기가 그죠? 반응이 되게 많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층간소음은 그래요. 네. 항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아마 들어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랑 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요. 제가 좀 최근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이구, 예? 이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좀 했죠, 이 친구한테. 근데 되게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아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 되게 이유가 다양할 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되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주니까는 약간 뭐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똘비님 채널에 나갔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귀족이었다고 이렇게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친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선 그 사연 이후에 저는 다른 밴드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그 동아리 회장직까지 맡게 됐어요. 나중에 4학년에 올라가서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은 또 다른 동아리들이랑 연합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다른 동아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술도 되게 좋아하고 고향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가깝게 지낸 그런 친구였어요. 저도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 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취업을 하게 됐었고 술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집에서 잔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자기는 꼭 취업을 하면은 무조건 반드시 꼭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회사랑 집이랑 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야근할 일도 많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약간의 좀 뻥카를 쳐가지고는 지원을 받아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뭐 자취는 해봤지만 그런 원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집이 금수저는 아닌데 은수저까지는 되는 그 정도의 재력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친구가 좀 재력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집들이 할 때랑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자취방 치고는 되게 좀 으리으리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좀 잘 살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회사 생활을 한 1년 좀 넘게 해가지고는 능력도 조금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도 주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드라마나 한 편 보려고 맥주를 한 캔 꺼내가지고 소파 앉아가지고 열심히 드라마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근데 이게 초인종을 한 번 누르면 볼 일이 있어서 왔구나 싶지만 막 연속으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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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누가 봐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약간 한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노부부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배를 그렇게 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는 아니 젊은이 내가 아랫집에 사는데 말이야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나? 아유 이렇게 개념이 없어서야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대뜸 뭐 화를 내시더래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어르신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었고요. 이 집에는 저 혼자 삽니다. 뛰어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나? 자네가 춤을 췄는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화를 계속 내시더래요. 어쨌든 기분은 나쁜데 일단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더 조심은 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만 화 푸시고 내려가 보세요 하면서 몇 번을 타일러 가지고는 겨우겨우 간신히 내려보냈대요. 예. 그렇게 며칠이 좀 지났나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뒤에서 걸어오길래 무심코 뒤를 돌아봤더니 그 노부부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어쨌든 안면식은 있는 사이니까 또 괜히 얼굴 붉히기는 싫어가지고는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집을 10층이라고 하면은 그 어르신들 집이 9층이 되겠죠. 이제 엘베를 타가지고 딱 9층을 누르면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나? 자네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또 화를 내시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뜸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투로 아니 어르신 층간소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하면 아랫집에서 벽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대각선에 있는 집에서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꾸 자네 이번이 마지막 경골세 하고는 자기 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냥 휙 가버리시더래요. 그냥 아예 지금 이 친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자기들 아닌가. 그 이후로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면은 괜히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에휴 하면서 괜히 혀를 차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 마주치면은 뻔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기도 하고 되게 크고 작은 기분 나쁜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게 제대로 터진 날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한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이렇게 쾅쾅쾅 하고 막 두드리시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넘었더래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반말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반말로 화를 내시더래요. 이 친구가 참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은 조금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이 노인네들이 지금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안 보여? 이 시간에 시끄럽게 하는 거 걔네 믿는 행동이냐? 이러면서 똑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눈알이 터지게끔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한참을 화를 내시다가는 확 돌아가지고 내려가시더래요. 아 진짜 이 새벽 4시에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잠도 안 오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는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잘됐다. 그냥 오늘 회사 끝나고 나면 술이나 거하게 먹고 잠이나 퍼질러 자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술 좋아하시는 과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꺼내셔가지고는 진짜 잘됐다. 다 같이 술이나 먹고 기분이나 좀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체 술을 좋아하던 친구니까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랑 후임들한테도 좀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술 자리를 가졌었대요. 근데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무슨 내가 야근을 하고 온 날에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내가 아닌데 오해받는 이 상황이 나는 너무 싫다. 차라리 내가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술 좀 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가지고는 다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집에서 2차 3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리를 불러가지고는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 다 와갈 때쯤에 후임 한 명이 말을 딱 하더래요. 아니 똘주임님 여기 사세요? 하니까는 맞다고 여기 산다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니까는 아니 여기가 집도 비싸고 잘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도 맞다고. 원래 똘비가 우리 회사에서도 은수로 유명하다고. 원래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 건데 집단에는 겸손하게 여기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서 이렇게 회식의 연장선이 좋게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아랫집에서 찾아오는 일이 없었대요. 이게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듣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대요.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 친구는.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생필품이 좀 떨어져서 택배로 물건을 좀 시켰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집 앞에 택배가 없더래요. 근데 이게 한 번 없어지면 좀 누락이 됐나 싶을 수도 있고 약간 배송 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물건 없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택배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니께서 반찬 같은 것도 해줘가지고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나 이런 것들까지 없어지니까 예.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한번 하다가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엄마한테 또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아니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고 뭐 시대가 어제는 도둑들이 있다고 안 그래도 요즘 엄마 집에도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고 택배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그 똘비가 촉이 딱 왔대요. 이게 뭔가 근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랑 엄마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 왠지 동일범일 것 같다 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왔대요. 그래서 집 앞에 CCTV도 달고 또 택배를 일부러 몇 개를 시켜가지고 미끼를 던져본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범인 얼굴이 찍혔대요. 범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딱 보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자기 회사 후임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절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먼저 얘랑 좀 대화를 해볼까? 그래도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람인데 대화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에 후임한테 저기 옥상 가가지고 남자의 한숨을 좀 쉬자고 이렇게 옥상으로 불러냈대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진짜 죄송하다고 바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속 후임이다 보니까 일을 가르치면서 실수하거나 일을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혼내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 일하면서 혼났던 걸 속에 좀 담아두고 있었다고. 자기가 속이 좁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한번 그냥 속상한 날도 많았고 했어가지고 한번 골탕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절대로 자기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 가져갔던 물건들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모아놓고 있다고.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극구 이렇게 사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우리 집 엄마 택배도 네가 훔친 거냐고. 우리 엄마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하니까는 그건 진짜 자기 아니라고. 자기는 똘주임님만 좀 골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똘비 주임님 부모님 집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자기는 절대 아니다. 거기까지 언제 그걸 훔쳐가지고 오냐. 그런 식으로 극구 부인을 또 하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훔쳐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 또 이 친구가 되게 인정은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너 몇 번 혼낸 적은 있었어도 네가 업무적으로 실수로 해서 그랬던 거지 내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 네가 그래도 혼이 나면서 네가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 그랬다면 나도 미안하고 대신에 너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도 너도 한 소리 들었다고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혼내면서 한번 알려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는 진짜로 그 노무부가 찾아오는 일도 없고 택배가 없어지는 일도 없고 진짜 찐 평화가 찾아온 거구나 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술 좋아하는 과장님이 또 한 번은 회식을 하자고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번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술 먹고 풀려고 회식을 참여했지만 모든 사건이 풀렸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엔 또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에 또 참석을 한 거예요. 또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몇 번 틀리고 있었대요. 약간 몸이 비틀비틀 거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밀번호가 안 눌리냐 하면서 다시 누르려고 몸을 가다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 어깨를 딱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그 후임이더래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이실직고를 다 듣기도 했었고 스스로 인정도 했었고 그래서 너 또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후임이 딱 반말을 까더니 이 먼발놈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부모님 같은 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랑 누구 이렇게 회사 사람들 이름을 딱딱딱 부르면서 그때 입던 새끼들 내가 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으아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달라드는데 취해서 또 몸은 비틀거리는데 몇 군데 베이고 때리고 하긴 했지만 어이구야. 그래도 되게 위험한 부위를 다치진 않았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비틀거리는 몸 상태로 겨우겨우 온몸으로 그 후임 팔을 부여잡고 막 막아내면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기 미친놈이 있다고. 당연히 아파트 현관 입구니까 소리를 지르면 경비원도 올 거고 마을 주민들도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이 사건은 해결이 됐대요. 좀 급하게 마무리는 조금 됐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하면서 예. 추궁을 하니까는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가 그 후임을 많이 아꼈었대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부터 자랐다고. 그런 가정사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챙기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가르치면서 혼내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혼내고 나면 꼭 따로 불러서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또 뭐 카톡으로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좋은 말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예. 그런 식으로 달래주기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또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었던 거고. 근데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후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똘비 아래층 노부부였던 거예요. 처음에 집술로 2차, 3차를 갔을 때 또 술을 먹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노부부에 관한 얘기를 완전히 돌림을 했대요. 그 술자리에서. 그리고 그 후임이 그걸 녹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걸 들려주면서 내가 그때 이거 들으면서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아냐고. 나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을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고. 원래 내가 거기에 동조한 전부 다 너로 시작해가지고는 천천히 피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 너 먼저 보내버리고 언제가 됐든 간에 거기에 동조한 놈들 다 순서대로 똑같이 보내버릴 거라고 그러더래요. 당연히 고소는 했고 그 친구가 처벌은 받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엄청 늦게 들었어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행유예 3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유예로. 들으시는 분들이 칼을 했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니까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범행을 저지르러 오기 전에 네. 술을 한 잔 걸쳤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었고 또 들고 온 칼이 식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접었다 폈다는 그 면도칼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다치게 할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나는 처음부터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다. 그리고 위험한 곳은 안 해치지 않았냐. 예. 뭐 사람의 뭐 급소라든지 그런 위험한 부분은 내가 안 다치게 하지 않았냐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집행유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을 다잡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이 한번 왔었대요.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자기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딱 알겠더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예. 시간 충분히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너네 찾아갈 거라고. 예. 내가 너네 부모님 집 주소랑 내가 다 어디까지 깔았는지 너네 모르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원래는 다 잡고 회사를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못 다니겠더래요. 이게 퇴근하려고 해도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차로 받아버리진 않을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아랫집 노부부가 또 그 손주잖아요. 그러면 그 노부부가 보복한다고 찾아오진 않을지.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덮치진 않을지 온갖 상상이 많이 들어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도 다 빼버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집도 다 얘기해가지고는 엄마 집도 팔고 다 같이 이사도 가고 휴대폰 번호 바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래됐던 친구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사실 저도 되게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맨날 PC방에 있고 맨날 술 먹고 또 술 먹으면은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자고 싶다 그러고 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 그만둔 거냐 물어보니까는 아 그렇다고. 아니 진작 좀 말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그때 너 욕 엄청 했었는데 내가 욕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대요. 세상이 진짜 좁다는 걸 많이 느꼈고 자기는 자기랑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남의 형 안 본다고. 그냥 지금 이 얘기도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너한테 그냥 전달을 해주는 거지 나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 못하겠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네. 아무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되게 나름대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아,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왠지 시즌 후에 좀 이런 얘기 많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네. 일이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리 무서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예. 나름대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실제로 이제 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왜 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있단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네. 그 층간소음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불쾌한 경험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또 역으로 오해받는 상황도 힘들어. 이것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근데 그 제가 시간에 지금 그런 뛰었대. 상황이거든요. 출근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홈캠 보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한번 이제- 써먹어 봐야겠네. 예, 예전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시간에 홈캠을 보여드릴 수 있다.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근데 안 오시더라고. 아쉬웠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다음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오해를 받기도 쉽고 네. 성질 내기도 쉽고 굉장히 층간소음이라는 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걸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리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심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아유, 오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다다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다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떨려. 이게 처음에 이게 살짝 주눅 든 느낌. 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다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하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다님께서 티들무에 와주신 거는 글쎄요, 이게 좋은 일로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섬뜩하거나, 네, 뭐 기묘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다라고 한번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다다예요. 제가 10대 때 있었던 일이었고, 저희가 항상 추석이든 설이든 며칠 전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저희가 갔다가 오면 집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고 다니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이상하게 제 방에, 그러니까 방 3 거기에만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냉기가 방에 흐르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일러도 올리고 방에 불도 다 켜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온 가족이 모두 다 잠이 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제가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위 눌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정말로 차도 위에 제가 무슨 판자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근데 몸이 그냥 가위에 눌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 방에서 잤던 거를 기억하니까 여긴 밖이 아니고 여기 내 방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모두 다 그냥 눈, 코, 입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아마도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가씨가 왜 여기 길가에 이렇게 누워있어? 이러면서 제 다리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때 추웠는데 창문이랑 방문을 다 열면서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덜덜덜 떨면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으니까 침대에 다시 누웠던 거죠. 그랬더니 문과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날 그러고 나서는 제 방에 온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영가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제 방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느껴졌을까? 그날 제 방에 있었던 그 온기는 무엇이지? 아직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방 3에서 자고 막내 동생이 방 1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날 똑같은 귀신을 같이 동시에 봤어요. 얼굴이 화상으로 막 상처가 덕지덕지 있는데 눈만 하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귀신인데 제 침대 밑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계속 이렇게 시근덕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징그럽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영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 살에 닿는데 그 살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움직이게 됐는데 얼굴을 찼어요, 제가. 그 귀신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10분 후에 제 동생 방에서 아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다 달려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런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귀신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동생이 나도 똑같은 얼굴의 그 귀신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저희 방마다 비방을 좀 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또 같이 봤으니까, 그죠? 네. 네. 한 가지 더 집과 관련돼서는 물건. 물건. 이 집에 1층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네, 아직도 1층에서 살고 있고 이 구조와 비슷하고 안방만 없어요. 이런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왜냐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제가 교대 근무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방치가 될까봐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오긴 어려워서 그냥 아이들도 그때는 어렸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침대를 원하니까 제가 침대를 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인분들이 침대를 거의 사용을 하시지 않았대요. 본인의 집에서. 그래서 손님방에 들여다 놓은 거였고 사용을 거의 하진 않았다. 근데 너희들 갖다 쓸래? 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제가 막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 것들을 걱정하시니까 그럼 그거 가져오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침대에서 자면서부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둘째인 아들이 잤는데 아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하면서 제 옆에 와서 자요. 그래서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자고 나서는 정말로 큰일이 몇 번 날 뻔했어요. 새벽인데 아이가 밖으로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왜? 했더니 친구가 왔는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뛰쳐나가는 건데 저희가 골목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왕복으로 2차선 정도의 골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갔다가는 차에 치이기 일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뛰쳐나가 버리니까 차에 몇 번 치일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방에서 자지 마라. 근데 너희들 왜 이러지? 그랬더니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저 침대가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손님 방에 있던 것만 가지고 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교대 근무를 하고 밤을 새서 들어오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던 터라 자고 있는데 계속 누가 배를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폰을 들지도 않고 방에서 누워서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택배 왔어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배송도 있지만 그때는 새벽 배송 자체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직접 받으셔야 돼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새벽 냄새라 그러죠. 아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인데 택배가 올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누가 자꾸 배를 눌렀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터폰을 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와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군가가 자꾸 밖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또 다른 날도 몇 번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새벽에 깨우던지 한밤에 저를 밖으로 부르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문을 향해서 차가 양쪽에 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반사경 같이 생긴 그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집 앞에 달아나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는 이 침대가 나만 느꼈던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다 느꼈고, 만약에 뭐 수거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건 누군가가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부셨어요. 다 부셔서 그거를 다 밖에다가 내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또 썼다가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셔가지고 밖에다가 내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화끈하시네. 웬만해서는 좀 그냥 바깥에 옮겨주세요, 버려주세요 할 텐데.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에이, 설마 막 맨손으로 부셨겠습니까? 근데 네. 혹시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것까지는 말씀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이구나. 예. 네, 서울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쭉 풀어주셨고,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옴니버스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희한테 굉장히 좀 희생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를 꼭 데리고 놀러를 항상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9살, 10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고 물놀이를 가게 되었어요. 한탄강에 이제 저희가 예전엔 텐트를 칠 수가 있어서 텐트를 치고 그랬는데, 그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소식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뭐 수박도 담궈놓고 텐트도 쳐놓고 거기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탄강에 보면 지금은 조금 구조가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약간 섬처럼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서 또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춤도 추시고 노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물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다 골아 떨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밤에 부모님이 저희를 막 엄청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텐트 쳐 있는데 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담가놓은 거 저희 쪽 다 밀려오고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그냥 자고 있는 채로 다 차에다가 싣고, 텐트맨 오면 다 뼈대만 접어서 그냥 젖은 채로 다 트렁크에다 싣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불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 중간에 섬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도 오고 술도 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물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막 불렀어요.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동네 사람들이세요. 옆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모임차 거기 오셨는데 거기서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는 가족들이 왔고 거기는 모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시라고,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붉고 있다고 저희 아빠가 엄청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어찌됐든 저희는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스텔라였어요. 자동차가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저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절대 안 걸리고 저희가 정말 꼼짝없이 정말 길에서 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공업사도 전화하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가까이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무한테나 문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해외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 등급을 받으시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아, 예전에 전쟁 나가셨다가. 네네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네, 참전용사. 네,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앞에가 좀 없으신 편이에요. 예. 근데 길에서 자동차들을 막 잡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주시고 저희 아빠를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차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을 넘게 저희 아빠가 계속 팔을 흔들면서 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부대 차량 하나가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군부대 차량이 저희 아빠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에서 차를 안 세워준 이유는 여기서 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네, 그 도로에서. 그래서 그 군인이신 그분도 절대 안 세워주시려고 지나갔는데 저희 아빠를 보고 자기 아버님이 생각이 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래서 저희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점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저희 아빠가 그때부터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싸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차고에다가 차량을 넣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모두 다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차량 상태를 보니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휠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바퀴가. 그 상태로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달려왔는데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었고요. 거기서 노신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이 정말 무섭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고가 그렇게 쉽게 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군인분들도 그랬고 거기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봐도 절대 안 세워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 그래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그 군인분이 여기서 그 여자분이 많이 세우거나 네. 흰 옷을 입은 분이 많이 세우는데 이렇게 섰다가는 정말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나서 정말로 세워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모두 다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도 막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군요. 야, 아니 웬만하면 세워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면 직접 못 도와주더라도 뭐 신고라도 해주던지 좀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야. 막 차가 너무 피해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막 차선을 넘어서도 막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러면서 조금 세워주시지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그날은 제가 화장실 간다고 했었던 게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그렇죠. 근데 한탄강 그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뭔가 좀 센 지역인 것 같긴 하네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안타깝죠. 저희가 네. 거의 상류 쪽에 있었는데 다 하루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래 떠내려가셔서. 네. 아이고 참. 우리 시들모에서도 물놀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다님이 오늘 집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한탄강으로 놀러 갔을 때 겪었던 또 이야기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다님.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섬뜩하게 포인트를 잘 찝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들무 제보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